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글로벌 중국 파트너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자, 와우넷 스페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차이나 딥 다이브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1강 왜 중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나라고부터 우리가 스타트를 해봤고요. 이제 2강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주식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 투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한다 했었을 때 직면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중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들 그리고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뭐 중국의 A주, H주, 과창판, ADR 어떤 것을 좀 거래해야 되죠? 라는 식의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남향 자금이 뭔지 그리고 북향 자금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이제 매수하려고 검색을 해봤는데 샤오미가 두 가지네요. 샤오미가 어떤 게 정말 샤오미인 건지 어떤 걸 조금 더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을 한번 볼까요? 단주 거래가 안 돼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한 주, 두 주 이렇게 삼성전자 같은 형식으로 살 수 있지만 중국 시장을 거래한다 했었을 때 왜 단주 거래가 안 되지? 왜 100주 단위씩, 200주 단위씩밖에 못 사지?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요. 종목을 검색했는데 증권사마다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제 투자 정보를 듣고 이제 실질적인 매수를 하려고 종목에 대한 이름을 검색했는데 그 이름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 항서제약이라는 예시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항서제약이 600276 상해라고 적혀 있고요. 똑같은 항서제약인데요. 01276이라고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종목인지 그리고 어떤 걸 거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요. 점심시간대 종목이 안 움직여요. 중국장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중국 시장은 개장하고 폐장하는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그리고요. 뉴스에서 캠브리콘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검색도 안 되고요. 거래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최초에 중국 투자를 했을 때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 말고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직면하게 되는데 오늘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궁금증을 가지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중국의 거래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거래소는요, 총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상해 거래소. 대표적인 중국의 거래소이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같은 시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상해 거래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거래소는 이제 국영기업을 비롯한 대형주 중심의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로 따지면은 코스피와 비슷한 시장 거래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이제 중국 관련된 투자를 들을 때 심천 거래소라고도 들리고요. 또 선전성분이라고도 같이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심천 거래소를 지칭하는 말들이고요. 심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천이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판교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테크 기업이 민간 테크 기업이 많이 상장되어 있고요. 우리 따지면은 코스닥 같은 그런 거래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홍콩 거래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통 두 개의 거래소가 가장 대표적인 거래소인데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상해와 심천이 대표적인 거래소입니다. 자, 그런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0년 전에 영국에게 이제 계속 받으면서 그 이후로부터 편입되어 있는 거래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게 항생 지수 그리고 홍콩 H주 지수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 거래소를 토대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인 이제 ADR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DR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라든지 징둥, 바이두, 니오, 샤오펑 등 대표적인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DR로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개 한 개씩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 거래소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은요 10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10시 반에 이제 동시호가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은요 10시 반에 시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전장과 오후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오전장 같은 경우에 10시 반부터 1시까지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1시부터 2시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점심시간이 없는데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1시부터 2시까지는 어떠한 거래도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전장에 주문 걸었던 것도 다 일부 취소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점심시간이 1시부터 2시까지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16시까지 진행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겠죠. 이 제목이 차이나 딥 다이브다 보니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상해종합과 심천거래소의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상해종합과 심천, 중국 시장에 대한 거래 관련돼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 될 텐데요. 일단 거래 단위는요 100주 단위씩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입장에서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단주로 거래하기 힘들고요. 100주 단위씩으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를 할 때도 외국에서 지금 미국인들이 국내 코스피를 거래할 때도 단주 거래가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돼서 비슷한 형식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보통 이머징 마켓 시장들이 보통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주 단위씩 거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기 자본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든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매도할 때는요 단주씩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A 종목을요 1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살 때는 이제 100주 단위씩밖에 못 사니까 총 10번을 이제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매도를 할 때는요. 이렇게 한 주 단위씩 매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999주로 맞출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격 제한폭이 중요하겠죠. 보통 우리나라도 상한가는 30%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가격 제한폭이 10%가 이제 상한가 그리고 마이너스 10%가 하한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룰이 하나 있는데요. 이 룰이 꽤나 중요한 룰입니다. 자, 뭐냐? 당일 매수한 종목은요. 당일 매도가 불가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이 상해종합지수와 심천거래소에 있는 어떠한 종목을 샀는데요. 그 종목을 잘못 샀어 해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당일날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T+1일이 지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밑에도 더 중요합니다. 별이 2개예요. 자, 뭐냐면은 688로 되어 있는 코드 그리고 300으로 되어 있는 코드는요. 거래가 불가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으로 이게 상해종합지수랑 그다음에 심천거래소 관련돼서 상한가가 10%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과창판에 있는 경우에는요. 20%입니다. 과창판은 또 뭔가요? 하면은 심천거래소 안에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목들을 모아뒀던 게 바로 과창판이라고 부르고요. 이 과창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88로 되어 있는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2가지를 가져왔어요. 다탕 화인 전력 코드명으로는 600744로 되어 있는 이 전력업체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가 10%인 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정확하게 10%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요. 오른쪽을 좀 보시게 된다면 유캡클라우드라고 해서요. 이 종목이 이제 IT 그 관련돼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688, 228로 되어 있는 이 코드가 있는데요. 과창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본토에 상장돼 있더라도 상한가가 20%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보다 20%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과 이런 지수들을 선호하게 될 텐데요. 아쉽게도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수가 없다라는 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688 코드와 300 코드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래가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그 클라우드 관련된 688로 코드 되어 있는 기업도 그렇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이제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코드가 68825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창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직접적인 이제 개인들이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300750으로 되어 있는 이 CLT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CLTL 여러분들 아마 국내에서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은 많이 익히 들어봤던 종목일 겁니다. 근데 CLTL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300750으로 되어 있는 코드에 있는 것들은 투자가 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종목을 보실 때 688로 되어 있는지 300으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종목이 있더라도 300과 688로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래서 꼭 앞에 이 코드명을 잘 확인하셔라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00과 688이 되어 있지 않은 코드상에서는 여러분 매수가 가능하느냐? 전부 다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해 종합이라든지 심천 같은 종목들을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 정보를 들을 때 어떠한 종목을 봤는데 그 종목이 증권사마다 그리고 이름이 다 다르다는 점을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웨이얼 반도체, 이 중국에서 웨이얼 반도체라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네이버 증권상에서는 이제 웨이얼 반도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하웨이 IC 그룹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종목이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똑같은 이 웨이얼 반도체 그리고 하웨이 IC 그룹 그 다음에 윌 반도체 전부 다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 주식을 공부하실 때는 이름이 아닌 상장 코드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들, 특히나 대표적인 종목들은 굳이 관계가 없는데 조금 더 중국에 대한 미들캡이라든지 종목들을 탐구하셨을 때 종목마다 이름이 다르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이제 상장 코드로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콩 거래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방금까지 여러분들이 상해, 그 다음에 심천 거래소를 보면서 생길 수 있을 만한 궁금증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다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홍콩 거래소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아래에 보이시는 화면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차이나 딥 다이브를 한번 더 보거나 그리고 제가 사실 여기서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런 좀 디테일한 것들은 또 여기 밑에 보이시는 하단에 여러분들이 AIS로 연락을 하신다라면은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홍콩 거래소를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거래소는요, 마찬가지 거래 관련돼 가지고 또 룰이 또 방금 봤던 상해랑 심천과는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관련돼서 상해랑 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배웠다시피 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할 때마다 종목마다 100주 단위씩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종목마다 상이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요 100주, 어떤 종목은 200주, 어떤 종목은 5,000주까지 다 다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상승과 하락에는 제한이 없다. 사실 보게 된다라면은 홍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랑 하한가가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이 가격 제한 폭 관련돼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 매수와 매도했을 때 상대호가 대비 유리한 방향으로는요 24호가, 불리한 방향으로는 9호가라고 이렇게 초과된 주문들은 이제 주문이 거부된다. 자, 말만 들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띵 하시죠?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면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상해와 심천과는 다르게 재매매가 가능합니다.
당일 매수했던 거를 당일 매도가 가능하게 되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 T+2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한국에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그다음에 미국 시장과 굉장히 친숙한 시장이 바로 이 홍콩 거래소인데 다른 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홍콩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매 단위가 상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주, 어떤 종목은 10,000주, 어떤 종목은 2,000주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상해랑 심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100주로 통일이 됩니다.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검색하셔가지고요. 그 종목의 매매 단위라고 옆에 표시가 됩니다. 이 매매 단위를 보게 된다라면은 옆에 있던 03939로 표기가 되어 있는 만국국제광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금회사거든요. 금광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매매 단위가 2,000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0주면요. 실제로 2,000주를 첫 단위로 거래를 해야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내가 만국국제광업을 한 주만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또 100주만 사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2,000주 단위씩 거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거래할 때마다 거래 비용이 약 1,000만 원 정도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 단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한국인 투자자상에서 가장 친숙한 그 기업 샤오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홍콩 거래소에서 200주 단위씩 거래가 가능합니다. 샤오미는 01810이라는 코드명을 가졌고요. 200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고 한화로는 약 190만 원에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샤오미가 200주 단위씩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처음에 200주를 거래할게요. 그리고 나서 혹시 100주가 더 거래 가능할까요? 그래서 처음에 최초 주문할 때 여러분들이 300주를 주문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가능할까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200주 단위씩 세트로 거래하게 되기 때문에 홀수 단위로 거래할 수 없고요. 이 단위 곱하기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00주를 사거나 600주, 800주, 1000주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300주라든지 나는 500주만 사고 싶어 이렇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특히나 홍콩 거래소에 여러분들이 투자한다 했었을 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왠지 모르게 계속 주문 거부가 돼요. 주문 거부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데요. 이 주문 거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볼게요. 특히나 한국 투자를 많이 했던 국장에서 많이 투자를 했던 분들과 또 미국에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좀 겪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시는요. 샤오미 그룹 관련된 방금 아까 소개시켰던 우리가 친숙한 이 기업 샤오미에 대해서 한번 이 호가창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호가창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주문 거부 사례에 대해서 종목 매수 제한에 대한 주문 거부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일단은 24호가, 9호가에 대한 제한 예시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틱 사이즈가요. 지금 샤오미 그룹 같은 경우에는 틱이라고 하면은 이 한 칸을 의미합니다. 이 한 칸당 이거를 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틱당 기준으로 봤을 때 53.2가 현재 현재가로 하면은 한 호가 올라갔었을 때 기준으로 53.250으로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틱당 0.05 홍콩 달러로씩 계속 상승하게 되거나 하락하게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허용되는 구간이 유리한 방향으로는 24호가, 불리한 방향으로는 9호가를 적용하게 된다라면은 약 마이너스 2.25에서 플러스 1.4%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주문할 수 있어요. 자, 듣기만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52에서 53.9호까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값을 벗어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문할 수 없다는 점, 계속 주문 거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매도할 때 이제 내가 종목에 대한 수익을 받거나 혹은 손실을 정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매도를 하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리한 방향으로 24호가, 불리한 방향으로 9호가까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52.75 그리고 54.70까지 여러분들이 매도를 누를 수 있습니다.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주문 거부가 뜨게 된다라는 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할 수 있느냐? 매수할 때도 매도할 때도 이거 다 생각하게 된다라면은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통상 여러분들이 3% 넘기면은 매수가 안 되고요. 매도가 불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3%, 마이너스 3% 정도가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의 허용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문 거부에 대해서 아니, 주문 거부가 됐으면 이유라도 알려주지 이유를 안 알려줍니다. 그렇죠? 증권사에서 보통 주문 거부가 떴을 때 그냥 주문 거부만 이렇게 띡 하고 써있기 마련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상담원이랑 통화를 하게 된다라면은 막 이렇게 24호가, 9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듣다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통상 3%가 넘기면은 매수와 매도가 불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있기 마련인데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A주가 뭡니까? A주가 이제 본토 관련돼서 상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를 이제 A주, 상해 거래소를 A주라고 표현하고요. H주, 자, 누가 봐도 H, 홍콩이겠죠? 그래서 홍콩 관련된 이 시장에 동시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 똑같은 항서제약인데요. 종목에 대한 코드가요. 이 친구는 600276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 친구는 01276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항서제약 뭐가 다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둘은 같은 종목입니다. 자, 대신에 거래소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에 동시 상장되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해에 상장되어 있고요. 신천에 동시 상장된 종목은 없어요. 다만 상해에 상장되어 있지만 홍콩에 상장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상해에 상장되어 있지만 ADR로 상장이 가능하고요. 상해와 홍콩, ADR 같이 상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그런 사례가 없긴 마련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A주, 홍콩과 상해랑 A주와 H주 동시 상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우리 시장과 약간 다르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서제약 600276으로 시작되는 것은 상해 그리고 신천에 대한 룰을 적용받기 때문에 매매 단위가요. 100주 단위씩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100주씩 거래가 가능하고요. 63 위안으로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실제적인 한국으로 원화 기준으로는 120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매수가 가능합니다. 자, 반면에 오른쪽 이제 01276으로 되어 있는 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홍콩은 종목마다 매매 단위가 다르다고 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200주씩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것은 200주 단위씩 거래가 가능하게 되며 원화 기준으로 현재 지금 72.5 홍콩 달러를 환산하게 된다라면은 약 26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었을 때 아니 당연하게 원화 기준으로 120만 원이고 오른쪽은 240만 원이라면은 여기를 사야지 않겠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종목은 같은 종목인데 당연히 싼 게 더 매력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액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요. 자,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자, A주와 H주의 동시 상장이 되어 있다라면요. 이 동시 상장 관련돼 가지고 봤었을 때 A주와 H주에 대한 이 프리미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라고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외국 투자, 우리가 외국인의 신분으로 중국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그 나라의 룰을, 그 나라의 거래소에 대한 룰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 이 밑에 하단 번호를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제 제가 정리했던 그런 녹화 영상들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에서 못다 했던 내용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HTS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들과 그 다음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여기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ARS로 전화 주시면은 그 관련돼서 내용들을 제가 녹화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가지고요. A주와 H주에 대한 프리미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게 A주와 H주에 대한 프리미엄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A주가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려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H주가 조금 더 비싸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H주보다 홍콩보다 상해가 조금 더 거래 자체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1편에 1강에서 배웠던 그 왜 중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에서 2005년도 때 이때 국구조를 실시했죠. 중국에서 국구조를 실시하게 되면서 상해종합지수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준으로 A주가 H주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상승을 했다. 그래서 A주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한때 200%까지 2배 가까이 비싸진 겁니다. 똑같이 상장되어 있는 홍콩과 상해랑 똑같이 상장되어 있지만 상해종합지수가 홍콩에 상장된 거래보다 2배 가까이 비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비싸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홍콩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프리미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래해서 차익을 남길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상해 거래가 많이 상승했을 때 홍콩보다 조금 더 그 시장 자체가 활성화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당연하게 오를 수 있는 것은 이쪽이 조금 더 많이 오를 수 있겠죠. 자,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봤었을 때 최근 어때요? 홍콩 쪽으로 조금 더 많이 프리미엄 자체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A주와 H주에 대한 프리미엄 자체가 내려가고 있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지금 A주가 조금 더 싸진다라는 말이 될 수 있겠고요. H주가 조금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자, H주는요. 홍콩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특징은요. 빅테크 위주예요. 빅테크 위주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빅테크 위주고요. A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상해라든지 심천에 상장되어 있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영기업들과 이제 은행들이 많습니다. 국영기업, 은행, 그 다음에 보험 같은 계열에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지션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요. A주랑 H주 비교했을 때 프리미엄이 내려간다는 것은 시장에서 H주를 조금 더 선호하게 된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트렌드를 봤었을 때 최근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AI라는 게 최근 시장의 트렌드잖아요. 이 AI가 어디에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까? 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심천거래소에 과창판이라고 있는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홍콩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한 시장의 열망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질문, 이 남향 자금, 북향 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남향은 뭡니까? 실제로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홍콩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에서 내려간다라고 해서 남향 자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향 자금은 반대로 뭡니까? 홍콩에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북향 자금이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남향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토에서 상해종합지수와 심천거래소에서 홍콩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향 자금이라는 것은 홍콩 시장에서요. 본토 시장 마찬가지로 상해와 심천거래소로 이동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북향 자금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한번 살펴보게 된다 했었을 때 자,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라고 보게 된다면은 해당 보이시는 차트는요. 이 남향 자금에 대한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향 자금이라는 것은 방금 아까 배웠듯 자, 본토에서 홍콩으로 가는 시장이고요. 본토에서 홍콩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AI 쪽으로, 빅테크 쪽으로 투자를 더 하게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간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남향 자금에 대한 이 유입 자체를 데이터로 환산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2024년도 때 기준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도. 최근 들어서는 전부 다 남향 자금으로 많이 자금이 이동이 됩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홍콩 거래소에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뭐 알리바바라든지 샤오미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자금들로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남향 자금들에 대한 상승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습니까? 자, 가장 근 10년 동안 10년 동안 살아봤을 때 가장 가파르게 남향 자금이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가장 가파르게 남향 자금이 올라온다라는 말은 뭡니까? 시장에서 이 AI 쪽, 특히나 중국의 AI 관련된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많이 자금 자체가 들어온다라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금 자체가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거래소를 많이 봐야 된다? 바로 홍콩 거래소를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서 우리가 질문했었을 때 A주와 H주 동시 상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걸 사야 될까요? 라고 했었을 때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남향 자금 자체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A주와 H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 이걸 바탕으로 종합했을 때 우리는 홍콩과 상해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해야 됩니까? 바로 홍콩 시장을 조금 더 노려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격적으로는 이제 한 번 매수할 때마다 가격적으로는 당연히 상해 종합지수가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홍콩 시장에 대한 H주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낮아지고 있으니 이쪽으로 우리가 노려보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자, ADR. 자, ADR은 뭘까요? 자, ADR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은 바로 미국의 거래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R, 미국 예탁 증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탁 증서, 주식은 아니에요. 자, 영수증이라는 느낌과 똑같습니다. 자, 중국 주식을요. 미국 증시에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영수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그냥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미국이 가져다가 예탁 증서라고 표현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ADR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R 시장에 우리가 예전에 2023년도인가요? 그때 쿠팡이라는 기업이 미국에 상장한다라고 해서 미국에 나스닥 상장한다 해서 쿠팡이라는 기업이 이제 ADR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의 SKT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ADR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R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은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나스닥과 뉴욕 거래소에 이제 자금 조달하거나 미국에 대한 자금 조달하거나 그다음에 글로벌 브랜드로서 조금 더 이미지를 알리고자 이렇게 ADR로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중국 투자하실 때 ADR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거래소에 있는 이 ADR로 우리가 본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로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상해라든지 심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안화로 거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H주,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이제 홍콩 달러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자, ADR은요. 나스닥과 뉴욕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달러로 거래해야 되는 점. 자, 그럼 뭡니까? 위안화도 거래할 수 있고요. 홍콩 달러도 거래할 수 있고요. 달러라도 거래할 수 있어요. 글로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크입니다. 자, 그리고요. 당연히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룰을 따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단주 거래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분들이 이런 미국의 ADR 토대로 해서 중국 주식을 살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그럼 당연히 미국 주식 하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을 거래하지. 뭐하러 이제 홍콩과 상해를 거래하느냐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달러랑 위안화 그리고 요 홍콩 달러 관련돼서 이제 환율 관련된 부분들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지금 현재 원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위안화 대비 원화 그리고 홍콩 달러 대비 원화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유리한지
그 부분들까지 고려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어떤 통화를 가지고 거래할 건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미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단주 거래 가능하고요. 달러가 거래 가능하니까 상대적으로 접근성 자체가 용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R은 그 문제점 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보게 된다면은 예탁은행 관리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걸 바로 ADR fee라고 부르는데요. 이 ADR fee를 지불을 해야 돼요. 연 단위로 보통 지불을 하는데요. 보통 0.01에서 0.05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는 아니지만 이 관련된 위탁 수수료까지 여러분들이 지불을 해야지 ADR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DR 시장 관련돼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R 보게 된다면 샤오퐁을 가지고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098, 68로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XPEV라고 이제 상장 코드명을 가졌던 이제 샤오펑 ADR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보이시는 홍콩 상장되어 있는 098, 68 같은 경우에는 원화 기준으로 1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홍콩을 상장됐었을 때 항상 매매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매매 단위는요 100주씩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ADR 같은 경우에는 매매 단위가 어떻게 되죠? 단주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한 주씩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샤오펑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ADR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약 3만 원 정도가 들면서 한 주씩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ADR과 홍콩 둘 다 상장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종목이 어떻게 차이가 보이나요? 라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에 대한 ADR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 간의 둘 간의 수익률을 그리고 둘 간의 차트를 제가 겹쳐봤습니다. 자, 왼쪽에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게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ADR로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검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샤오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차트를요 지금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지금 보게 된다면은 검은색과 빨간색 둘이 겹쳐 보이죠. 마찬가지 이 ADR과 홍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같다라고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홍콩 상장되어 있고요. ADR 상장되어 있으면요. 어떤 게 조금 더 좋나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통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화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홍콩 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와 페그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달러랑 페그가 되어 있어요. 페그가 됐다는 점은 달러랑 연계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콩 달러랑 그다음에 원화, 우리 환율을 보게 된 다음에 원달러 환율과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과 또 체크를 해보면서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두 친구는 같은 식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통화시장에서 어떤 유리함과 불리함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중국 주식시장의 투자자 비율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외국인이 거의 시장을 주무른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중국은요. A주, 상해와 심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개인이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보다는 다르게 개인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코스닥이 사실상 개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과 마찬가지를 하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A주가 보통 개인 비중이 7,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많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은 여러분들 사실상 테마주가 많죠. 똑같이 상해와 심천도 테마주 거래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기간에 대한 비중은요. 50% 정도 지금 현재까지 올라온 상태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거 봤었을 때 뭐야? 합이 100%가 넘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비중 자체가 지금 5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면요. 이 친구가 내려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기간 비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준 봤을 때는 20% 정도나 15% 정도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비중은요. 3에서 5%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688 코드와 300에 대한 코드를 거래를 할 수 없으니 직접적인 거래를 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H주, 홍콩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의 비중이 28%, 약 30%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기관에 대한 비중이, 기관 투자자 비중이 20% 정도 가까이 되게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40% 이상, 40, 50% 이상 외국인의 수급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럼 우리도 홍콩에 투자했을 때 외국인의 신분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의 신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자, 아까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듯 중국 시장은 지금 현재 예금, 저축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잖아요.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요. 지금 소비가 안 돌고 그리고 유동성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이 저축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이 주식을 해라, 주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뭐냐? 예금 이동한다. 자산운용사에게. 그래서 자산운용사들, 특히나 중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 운용 규모가 약 1억 8천 정도, 1억 8천 위안까지 순증가했다라는 뉴스가 전날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중국 증시 일간 거래대금 봤었을 때도 거래대금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저축률이 지금 40%가 넘어가는 시점상에서 이 부분이 내려가고요. 지금 중국의 거래 대금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하게도 지수가 상승하게 되고 종목의 유동성들이 풍부해지는 시장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지금 A주와 그리고 홍콩 주식 전부 다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뉴스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중화게임이. 사실 우리나라에는요. 해외 주식 하면은 뭐 합니까? 바로 미국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중화게임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국 투자하는 중화게임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가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자, 8월 달 기준으로요. 중국 주식이 본토와 H주를 포함한 중국 주식 투자하는 비율 자체가요. 지금 4.7조 정도로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1강에서 강남에 있는 부자분들이 지금 퇴직연금부터 지금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자 기준으로 지금 244억 위안으로 30% 정도 증가를 했다더라. 총 지금 4.7조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5년 있었던 후강통 열풍에 비해서는 아직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술주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봤듯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A주보다 H주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화개미분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홍콩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투자하는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올해 1월 1일부터요. 지금 8월 달까지 현재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자, 중화개미분들이 중국 주식 보유 현황에 대해서 본토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위가 비아디입니다. 자, 비아디는요 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1,5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느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300과 688 관련된 코드들은요. 개인이 외국인이 지금 저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투자를 할 수 없지만 운용사를 거쳐서 운용사의 라이센스가 있으면요.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사모펀드라든지 혹은 운용사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라든지 일임명 형식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수수료를 운용사에게 낸 다음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는 중국 주식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비아디 같은 경우에 1,500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운용사라든지 혹은 관련된 ETF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북방화창 반도체 장비 종목이에요. 마찬가지 280억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중국 본토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을 봤을 때 본토의 1위가 비아디가 1,500억 정도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가 바로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거래대금이 280억이 거래됩니다. 자, 그렇다는 소리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상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이 낮다라고 했잖아요. 정말 낮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상해에서 조금 더 3위까지 한번 볼게요. 상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항서제약 관련돼 가지고 3위이고요. 170억 정도 가까이 거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토 말고 외국인의 투자가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접 투자가 굉장히 용이한 홍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콩 시장을 보게 되면은 단위 자체부터 달라집니다. 자, 1등으로 거래하는 게 뭡니까? 샤오미예요. 샤오미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샤오미가 이제 원화 환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7,900억 원 가까이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요. 자, 그리고요. 2위가 뭡니까? BRD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BRD는요.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300 코드를 가진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요. H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BRD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D 같은 경우에는 5,700억 원 가까이 거래가 되고요. 3위는요. 알리바바예요. 그리고 4위는 SMIC,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이죠. 자, 그리고요. 팜마트, 여러분 라부부 많이 들어보셨던 종목들도 거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LT라든지 텐센트, 그 다음에 라우프골드라고 해서 골드라든지 금 관련된 장식품 관련된 신소비 관련 종목들이 현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비테크, 로봇 관련된 로봇 부품주죠. 로봇 주죠.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홍콩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상대적으로 본토에 비해서 10배 내지 지금 15배 정도 수준까지 지금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중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중학개미분들이 홍콩 거래소를 많이 이용하게 되더라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홍콩에 거래됐었을 때 보통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점, 이제 샤오미, BRD, 알리바바, SMIC, 팜마트라든지 뭐 CLTL, 텐센트, 뭐 라우프골드, 유비테크 로보틱스 같은 형식으로 이러한 종목들 관련된 ETF 상품들이 국내에도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따로 밑에 하단에 보이시는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ETF까지도 제가 영상에 설명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어떤 ETF가 이런 종목들 담고 있지, 어떤 ETF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국내, 그러니까 중학개미 분들이 투자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중국 주식을 얼마나 거래를 하는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돼서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관련된 대형 증권사, 뭐 모건 스탠리라든지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에 대한 바이콜을 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실질적인 자금을 많이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헤지펀드들 입장에서는요. 중국의 순매수 규모가 지금 지난 9월 이후로 최대치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시게 된다면은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중국 정부가 상해 재봉쇄라든지 그다음에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이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헤지펀드들과 외국인의 FDI 비중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최근에 24년도 4월 달부터 해서 시작된 신국구조 정책.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24년도 8월 말 그리고 9월 중순에 있었던 이제 924 부양책 정책을 토대로 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924 정책을 보게 된다라면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헤지펀드들이. 그리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이 검은 색깔 봤었을 때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홍콩 증시 자체가 많이 상승하는 이유도요. 외국인에 대한 지금 현재 지분 자체, 특히나 헤지펀드라든지 미국 기관들로부터 있는 자금 자체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개인들조차, 중국에 있는 인민이라고 표현할게요. 중국에 있는 인민도요. 매수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기관, 국가대표팀이라고 불렸던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중학개미 분들 또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헤지펀드들과 미국의 대형사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있는 지금 중국 시장은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올라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차이나 딥 다이브라는 걸 토대로 해서 총 8강 동안 진행을 할 건데 이 8강 동안에 여러분들이 중국 투자를 하실 때 왜 중국 주식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국 주식을 거래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음 편으로부터는 이제 산업이라든지 어떤 산업을 봐야 되고 어떤 지표들이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8강까지 이 강을 토대로 말씀드릴 테고요. 자, 지금 중국에 대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중국은요. 유일하게 미국을 대항할 만한 AI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고요. 국가 정책상으로도 AI에 대한 투자 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예를 들자면요. 2020년도 코로나 기준 코로나에 있었던 시가보다 현재 홍콩 지수가 낮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그 2020년도 시가보다 30%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저평가를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어요. 달러 약세라는 소리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의 자본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정책.
신국 구조, 그다음에 구의사 정책, 그다음에 추후에 있었던 홍콩 거래소라든지 다른 정부 정책, 국가대표팀 같은 정책들이 결국에는 중국 증시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헤지 펀드들도 많이 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중국 증시 관련돼서 이제 투자를 조금 더 하고 싶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보이시는 이제 번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제 중국 차이나 딥 다이브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